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등을 해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 반등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프리장에서 이제 하락 출발, 여기 보시면 25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프리장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선 추세가 꺾이고 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어디를 주로 보셔야 되냐? 여기 보셔야 돼요. 23.9, 그러니까 24달러를 깬다. 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일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봉, 주봉 보시면 거기가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자, 멤버십에서 어제 이런 안내를 드렸어요. 120분 봉상에서 고점 돌파를 확인해야 하는 변곡점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타고 갔거든요. 추세선을 타고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그 W형 쌍바닥도 형성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올라가야 되는 문제죠. 못 올라가면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세게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죠. 투자는 언제나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붙으면 갈 거고 매도세가 붙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어제는 이제 매수세가 못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상황이 지금 하락은 맞죠. 올라가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나 답을 낼 필요는 없어요. 이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샀다 한들 매도하시면 되니까 그냥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2, 3년 전이죠.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개념의 욜로가 여러분 투자에서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으로 딱 정해서 가지 마시고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하시고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하시는데 거꾸로 하면 좋습니다. 투자에선 저도 이렇게 올라가면 더 매수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부러 좀 매도를 해요. 거꾸로 가야지 안전하다는 걸 경험상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중 조절하겠다는 유연한 투자 자세가 진짜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요거를 꼭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을 사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안 사면 크게 후회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은 저는 우선은 그냥 본인만 사시지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뭔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TQ로 시작하셨으면 TQ로 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을 본다는 건 어떤 거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꾸준히 사서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고생을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겠죠. 하지만 충분히 과실을 따가실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오른다고 일로 가고 저게 뭐 떨어진다고 빨리 팔아버리고 일부 비율 조정은 할 수 있죠. 비중을 줄였다가 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Q에서 승부를 보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4달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자, 주봉상 TQ 주봉이죠. 자, 하단 박스권과 상단 박스권을 이렇게 24달러에서 가릅니다. 여기 보시면 내려갔다가 여기서 저점, 그죠? 지지받고 올라왔죠?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내려갔죠. 그럼 이거 분명히 여기 벽이 하나 딱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4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 지지하고서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템포 더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주봉상은 어쨌든 요 시그널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표상으로는. 당연히 분봉에서는 내려가고 있죠. 하락이니까. 근데 큰 스케일, 상위 스케일에서는 아직은 하락이라고 100%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서 우리 24에 한번 뭘 걸어보는 게 아니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비중을 한 20% 정도 줄이십시오. 매도를 하시고 10% 줄여도 되고 어쨌든 예수금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검노선이 21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때 다시 사시는 거예요. 매도한 만큼만 다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크게 손실 보시는 건 없어요. 어차피 있는 물량 줄여서 다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투자하시는 게 현명하고 들고 계신 현금은 들고 계시는 게 지금은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자,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지만 결국 내려갔다가 자, 크게 올라올 때 여기서 걸렸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에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걸렸죠. 그럼 이쪽이 이 24달러가 벽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내려오다가 이 24달러에서 일봉상 보면 여기가 21이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검노선도 여기 있고, 여기 녹색 중앙 분리선입니다. 여기 핑크색과 회색을 나누는 중앙 분리선도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당연히 지지받아야 될 때서 지지 못 받고 깨진다. 그러면 이건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라간다면 다시 여기서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면 지금 매도해 두세요. 한 10% 정도 매도해 두셨다가 여기다 다시 매수 걸어 두시고, 뭐 매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자동 매수 권해드려요. 24달러에다가 자동 매수 걸어 두시고 편안히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닷컴 버블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침체가 이제 들어왔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곧 침체가 오겠구나. 아니에요, 시작됐어요. 이유는 자, 닷컴 버블이 결국 버블 붕괴라는 게 인터넷 버블이었거든요. 인터넷이 엄청나게 97년도, 98년도 성장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때 동아시아 금융위기 났었죠. 미국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때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우리나라 IMF 겪었을 때죠. 태국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 난리 났었던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았던, 특히 아시아는 진짜 박살이 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냐?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이 기술은 막 발전했는데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시대적 한계가 버블을 꺼트리는 거죠. 너무 느린 인터넷 속도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술은 엄청 발전하는데 인프라가 깔리지 않아서 56K 모뎀이나 케이블선이 대부분이었던 상태였어요. 그땐 지금 같은 광 케이블, 뭐 4G, 5G 무선 통신 이런 게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PC 통신 같은 거 모뎀 연결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문자 몇 개 치는데도 그 모뎀 연결하려면 막 1분씩 기다려서 삐익 소리 나고, 그게 기억나시죠? 그만큼 기술이 발전을 해도 인프라가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이후에 자, 이런 버블 붕괴의 순서로 움직이거든요. 저금리, 지금 우리 저금리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감이 증폭.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는 약간 다른 문제지만 지금 비슷한 거죠. 물건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요인은 다르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이 되고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저희가 이걸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버블 붕괴를 올라갔던 자산들이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이 자산들이 다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침체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들어왔어요. 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3에서 6개월 이내에 경기는 많이, 특히 매출 같은 거, 기업들의 매출들이 부서지면서 좀비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코로나 때 돈 하나도 못 벌어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들로 회사들이 버텼고, 아니면 제로금리 덕에 이제 돈들을 끌어 모아서 버텨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전 시기에 적용되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버블 당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1999년도 6월 30일에 4.75에서 올려서 5.0으로 상향 조정. 지금 이거 비슷하게 가죠. 1년 안에 5%대까지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1년여간 1.75포인트로 올려 미국 기준금리는 그 당시에 6.5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이상은 못 올릴 것 같지만 뭐 알 수 없죠. 자꾸 파월 그분은 그 양반이라고 하고 싶네요. 자꾸 말 바꾸면서 올리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죠. 근데 우리는 이 바닥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예, 중간 정도로 온 거고, 그랬을 때 여기 보십시오. 금리 고점에서 사실은 무너졌거든요.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금리 고점이 아닌데도 미리 무너졌죠. 이게 학습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미리 이런 거를 겪어봤으니까 주가를 먼저 빼버린 거죠. 투자자들도 이제 먼저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럼 미리 왔고, 대신에 동일한 건 이거예요. 버블 붕괴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침체가 가면 이제 바닥이 되는데, 우린 먼저 침체가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자산 버블이 미리 꺼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침체 들어간 이후로 침체가 끝나는 시기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한 템포 빨리 내려왔으니 한 템포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잘 나가던 회사들이 뭐냐, 시스코나 퀄컴 이런 거였어요. 애플, 아마존 그런 데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아마존도 96% 급락했죠. 예, 진짜 많이 내려갔는데 앞으로도 하락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끝났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닷컴 버블과 서브프라임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이 닷컴 버블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다음에 쭉 내린 거죠. 금리를 내리면서 이게 부동산 버블로 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은 그 이후에 2007년 3월까지 DTI 규제를 강력하게 도입한 후에야 겨우 확장을 멈췄다. 여기서 풀린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미국 주택가격 지수추이거든요. 다 이제 부동산으로 간 겁니다. 주식은 맛이 갔으니까 대체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뭐가 문제냐? 부동산도 엄청나게 올랐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다 너무 많으니까 얘를 양쪽으로 쌍끌이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주가가 먼저 내려왔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내려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와 완전히 그러니까 과거를 기반으로 볼 때 뭐가 다르다 자꾸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황이 다른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같이 올라갔던 게 지금 순차적으로 빠지는 거지. 어떤 시청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지수와 이게 주가와 부동산이 다르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올라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움이 먼저 주가부터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그 돈 풀린 게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교차가 된 거죠, 투자가.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같이 올라갔던 게 같이 내려간다. 그래서 버블 붕괴 그림자는 2001년 연준이 통화를 풀어댈 때부터 미국 전형에 2단계부터 벌써 부동산으로 슬슬 전이됐던 그 문제들, 저금리의 문제가 언제 터집니까? 보시다시피 리먼 브러더스를 정점으로 터지게 돼 있어요. 터졌죠, 과거에.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2006년에 6월까지 5.2까지 또 올렸습니다. 1.25에서 2004년 6월 1.25에서.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계속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올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침체가 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리먼 브러더스가 중요한 건요, 이 침체 바로 전조 증상이 금융위기들이 특히 은행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베어 스턴스가 먼저 깨졌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2008년 3월에 문제가 되면서 결국 베어 스턴스는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왜 리먼은 무너졌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먼은 죽이고 AIG는 왜 살렸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G가 훨씬 커서입니다. 근데 리먼은 뭐 잘못해서 죽였냐? 잘못했죠. 부실한 채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 헨리 폴슨입니다. 당시 재무장관이고요. 이 사람이 베어 스턴스도 살려줬어요. 구제금융으로 살려줬고,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레디 맥,
예, 요 모기지론 업체들이죠. 그것도 살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자, 장관이니까 결국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행정부 관료기도 하지만 정치인이라 얘도 살리고, 예, 그 모기지론 회사도 살리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죠. 헨리 폴슨이 다 살려주네? 그러면서 이제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됐겠죠. 그렇게 다 살려줄 거냐. 그러니까 옐런 장관도 뭐라고 합니까? 살려줄 거야 하다가 갑자기 또 딱 말을 바꾸죠. 그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네. 리먼은 못 살렸어요. 이 부담이 너무 크고 어중간한데 뒤에 AIG가 버티고 있으니까 얘가 더 컸거든요. 리먼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인수를 하게끔도 해보려고 했고 영국의 버클레이즈에도 인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파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도 AIG는 너무 커서 안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살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여러분 이 대통령이 참 재밌는 게, 지금 보면 재밌는 게, 그 이란 이라크 그쪽에 전쟁할 때는 바로 전쟁해 하고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부담을 갖긴 싫은 거죠. 부담을 갖긴 싫고 전쟁 같은 건 이제 강한 본인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수행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금융제도들 또는 정치제도들이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안전한 매매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험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전하게 따박따박 모아가시면 된다 생각하고요. 자, 샘플 계좌 3월 26일 거 보시면 이제 요게 원금 회복을 했었죠. 제가 최초에 시작했던 원금 회복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수익이 붙었어요. 90만원 갔다가 고수익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CMA에다 넘겨놓고, 자, 이런 걸 왜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한 이틀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은 떨어졌죠. 그래도 총손익은 줄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를 잘 하시고 지금 자금 관리를 잘 하시면 이렇게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손해는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 다 가 있습니다. 수익으로 이쪽에서 다 빼놨기 때문에 1780만원이었던 게 이제 1811만원으로 늘었죠. 현금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이에요. RP도 2100에서 2600으로 늘렸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Q를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이쪽에서 TQ를 사서 매일 이제 분할해서 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정리했다가. 그리고 다른 서브 계좌에도 이제 속스를 다시 사기 시작했고, 갑자기 좀 빠졌죠. 그래갖고 좀 내려갔고, TMF는 있던 물량을 약간 약익절, 약손절해서 줄였어요. 잘 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사서 모으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투자에서.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전이 최고다. 그리고 다시 경기가 죽었다가 침체가 왔다가 살아날 때 요건 조금 위험해요. 중소형주, 우량한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갑자기 급등하죠. 많이 내려왔으니까 급등하는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는 MIDU가 중소형주 ETF예요. 3배 레버리지. 근데 이걸 많이 살 생각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조금이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럽 3배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유럽도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이것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꼭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모은다고 반드시 큰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상 담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SQ하고 TQ도 지금 적립으로 매일 조금씩 사가고 있고요. 그래도 한 3일 동안 이렇게 샀죠. 그리고 다른 계좌에 또 샀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나눠 사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점 돌파해서 한 점에서 사서 수익 팍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자는 스프레드 하는 거잖아요. 길게 가는 거니까 저처럼 조금씩 모아 가시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채굴 제가 계속 하는 거죠. 이쪽이 훨씬 지금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전체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 투자는 개인이 잘하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날도 뭐 큰 금액 아니더라도 수익을 냈었고, 이때는 일 때문에 바빠갖고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좀 수익을 냈죠. 20만 원 정도인데 뭐 세 계좌 합쳐서는 한 30 정도 수익을 냈어요.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2차 전지가 쭉 내려왔다가 반등했었거든요. 그때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뭐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올 때 또 사세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무리하게 되시는 거고, 위쪽 가 갖고 이거 팔면은 다시 못 살 것 같은데 사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눌림목 오는데 너무 뭐 지금 아니면 놓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투자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2차 전지 앞으로 다시 못 올 기회다라고 하시는데 보시면 압니다. 다 기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3월 20일부터 28일 제 거 계좌 하나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줄죠. 줄면서 누적 손익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수가 계속 상승했나요? 국내는 조금 상승 왔다 갔다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렸다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가 우상향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수익을 되게 많이 냈었는데, 여기 보시면 27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수익을 상당히 냈었어요. 35 정도 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털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로보스타 이렇게 많이 갔죠. 이렇게 수익 내고, 수익만 낼 수 있냐는 거예요, 투자자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털어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럼 실현손익합이 5만 원이니까 얼마 못 번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익큐브 하나만 털었는데도 47,000원 손실, 그죠? 서울옥션 털었는데 53,000원. 물론 막 100, 200씩 저 잘 안 삽니다. 한 30에서 50 사이에서. 근데 여기 크잖아요. 손실률이 마이너스 30씩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계속 물량을 줄여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얘는 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손절을 하는 건데, 그 안에도 가만히 두고 물을 탔을까요? 절대 안 탔습니다. 가만히 두면서 계속 줄였고요. 그래서 하락하는 건 전 철저하게 줄입니다. 올라가는 애들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싸니까 계속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 끝까지만 가면 성공해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털고도 이거 말고도 오늘 많이 털었거든요. 그게 왜 털었냐? 수익을 냈으니까 털은 거야. 이렇게 털고도 실현손익이 플러스면 제가 손해를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 계좌가 마이너스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되는 걸 계속 사서 마이너스 키우지 마시고 플러스 사는 걸 빨리 잘라서 수익을 줄이지 마세요.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끔 보시면 이제 제시 리버모어라고 굉장히 월가 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가로 불립니다. 1877에서 1940년대 하루 2조를 벌 정도로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란 책도 이분 얘기죠. 전설적 투자가라고 인정을 다 하는데 결국은 자살해요. 이렇게 잘 벌고도 나중에 투자가 잘못돼서 자살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분들한테 배울 걸 배우는 거죠.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자는 다음 4가지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탐욕, 무지, 희망, 공포. 이게 지금 다 상존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벌려는 건 탐욕이고요. 잘 모르고 주식하는 건 무지예요. 그리고
지금 사면 엄청 오를 거야 이런 희망, 그 다음에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 상존합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주식을 사기에 비싼 가격이란 없고 주식을 공매도하기에 싼 가격이란 없다. 결국 여러분 비싸다 싸다 판단은 과거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그쵸?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대로 이거 제 얘기는 아니죠. 제시 리버모어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잘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손실을 물타기 하지 말고 피라미딩 기법으로 수익에 물타기 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돌파 시에 매수를 하고, 예, 이렇게 깨지면, 예, 지지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잘하는 장점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활용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 원칙은 당연히 워렌 버핏 어르신의 규칙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부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공부만 해서 투자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천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어요. 투자에 경거망동한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남들이 욕심낼 때 겁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욕심을 내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겁을 낼 때 오히려 TQ는 지금 겁내하시잖아요. 더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욕심을 내고 차근차근히 모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익절로 대응하고 다시 사는 거죠. 첫 번째 규칙, 투자금을 절대 잃지 마라. 저는 투자금을 잃지 않고 있어요. 매일 꾸준하게 어떤 방법이든 내가 잘하는 걸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제가 잘하는 영역으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큰 투자, 더 많은 수익, 더 높은 그 리스크를 안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꾸준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요거 버티면서 상승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래도 상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